자, 보통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전부 미국 자산으로 묶어서 달러의 힘을 더 키우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경제학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아주 충격적인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테더는 달러를 돕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오히려 비트코인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역설의 핵심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달러 가치에 꽁꽁 묶여있는 코인이 어떻게 달러 시대를 끝내고 비트코인의 시대를 여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주장이 대체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이론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달러에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 주장이요. 그러니까 이 친달러 이론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테더가 막 성장하면 그 준비금을 채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 그럼 아모스의 제안대로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 만약에 테더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100배나 커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테더가 매년 평균 한 60%씩만 꾸준히 성장한다고 쳐도 10년 뒤에는 그 규모가 무려 20조 달러가 됩니다.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이 2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이걸 딱 비교해보는 순간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바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요. 지금 이미 37조 달러를 훌쩍 넘었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테더가 앞으로 미친 듯이 100배나 성장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미국이 짊어진 빚더미보다도 훨씬 작다는 겁니다. 이 격차 보이시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빚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풀었던 막대한 돈은 이제 일상이 됐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비용에 매년 수조 달러씩 쌓이는 적자까지 상황은 그냥 계속 나빠지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모든 걸 다 좋게 아주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테더가 감당할 수 있는 미국 부채는 고작 전체의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태평양에 물 한 컵 붓는 격이죠. 무너져 내리는 법정화폐라는 거대한 댐을 막기에는 이건 손가락으로 막는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테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미미하다면 테더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은 뭘까요? 그건 바로 정부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 위험이죠. 보통 사람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테더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면 테더는 자산도 달러, 부채도 달러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양쪽이 똑같이 줄어들 뿐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가 미안한데 너네가 가진 우리 채권 이제부터 그냥 종이 쪼가리야 라고 하거나 아예 자산을 통째로 동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립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한순간에 동결되는 걸 우리 모두 똑똑히 봤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산 압류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무서운 선례입니다. 그렇다면 테더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테더의 탈출 계획, 즉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테더의 준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아직은 달러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무시 못할 규모의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테더가 비트코인을 사느니 행동 하나가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테더가 비트코인을 삽니다. 2.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3. 그러면 테더가 이미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도 덩달아 불어납니다. 4. 그럼 테더의 재무 상태는 더 튼튼해지고 그 돈으로 또 뭘 할까요? 맞습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비트코인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자, 이 플라이휠이 계속해서 돌아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 바로 테더가 달러와 완전히 작별을 고하는 궁극적인 엔드게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엔드게임을 이해하려면 상향 페그 붕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1테더가 1달러보다 더 비싸지는, 그래서 그 가치가 영원히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1테더는 1달러,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 1테더가 1달러 20센트,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일이 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테더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가 달러 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테더는 더 이상 달러의 그림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계속 가라앉는 달러라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라앉는 배 남으시겠어요? 아니면 구명보트 타시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달러보다 테더를 더 원하게 되겠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논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두 시스템 간의 대결입니다. 한쪽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락 메커니즘이죠. 다른 한쪽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승 메커니즘이고요. 자,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둘 중에 어느 시스템에 내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결국 사이페딘 아모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길은 결국 비트코인으로 통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달러의 방패가 아니라 어쩌면 비트코인 시대로 건너가는 가장 빠른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봤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전환기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